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미국에서 겪은 일 중에 문화 충격이라기보다는 '아 얘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되게 다르다라고 느낀 점을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인드가 아직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했었고, 손님이 예를 들어서 뭘 요구를 하면은 예 그럴게요. 알겠습니다.'라고 웬만하면 손님한테 다 맞춰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이게 안 친절한 건 아닌데 대부분에서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길 바라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주고 그런 마인드를 갖길 원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안 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인데 꽤 그래도 좋은 아파트예요. 제가 사는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꽤 좋은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월세도 꽤 됐었어요. 중요한 건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비를 웬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따로 내요. 주차비를 따로 내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비싸요. 저 당시 살던 때는 한 270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300불 가까이 하는 주차비였는데 한 달에 40만 원 돈을 한 달에 주차비만 따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당연히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을 주차 관리 사설 업체가 따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주차 파킹 컴퍼니가 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따로. 그럼 얘네가 뭘 하느냐? 그냥 뭐 주차장에서 따로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 가라지 도어 있잖아요. 그 리모컨으로 띡띡 하면은 이렇게 문 열리고 하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거랑, 그리고 security, 보안이죠. 그리고 얘네가 그 순찰을 돌아요. 치안 유지? 주차장에 누가 와 가지고 뭐 훔쳐가거나 그런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루는 주차장에 딱 내려갔는데 어 창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창문이 이만큼 내려가 있는데 내가 창문을 안 닫고 그냥 나왔나 그전에? 라고 의심을 하려는 찰나 옆에 차들을 보니까 창문들이 다 깨져 있어요. 옆에 한 7대에서 8대의 차가 나란히 창문이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 가지고 차를 다 털어간 거죠. 그 와중에 다행히 제 차는 창문이 안 깨져 있었어요. 그냥 창문이 내려가 있었어요. 이게 뭐 다행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창문이 깨져 있어야, 손상이 돼 있어야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보험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문이 안 깨져 있고 손상이 안 돼 있고 그냥 내려가 있는 거면은 이거를 누가 부수고 차를 깨고 들어왔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에 이게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차가 털렸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털린 차들을 보면서 아니 한 달에 300불씩이나 쳐내는데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이거를 못 막은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메일을 그날 당장 보냈어요. 이게 차가 여러 대가 털렸는데 이거 혹시 보상이 되냐. 근데 제가 바보같이, 이건 솔직히 제가 좀 경솔했던 건데 차 안에 한 800 몇십 달러어치 현금을 뒀었어요. 물론 보이는 곳에 두진 않았어요. 그 중간에 있는 콘솔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800 몇십 달러어치를 그냥 넣어놓고 있었는데 뭐 도둑들 입장에서는 완전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메일을 빠르게 보냈어요. 그 파킹 컴퍼니한테. 나 한 800 몇십 달러 정도 지금 도둑을 맞은 것 같은데 주차장 안에 주차돼 있던 내 차에서. 그래서 800 몇십 달러를 도둑을 맞았는데 이거 보상을 해달라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메일이 뭐 금방 왔어요. 답장이. 안 된다. 우리는 뭐 여기서 발생한 도난 같은 거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딱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뭐 to be fair 하면은 그런 사인도 있어요. 조그맣게. 사인도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라고 내가 뭐 거기다가 돈 많이 넣어둔 내 잘못이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얘네가 저한테 파킹 티켓을 준 거예요. 파킹 티켓이라고 하면은 벌금이에요, 벌금. 이게 무단 주차를 했다는 벌금이에요.
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내가 분명히 한 달치 돈을 이미 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는 이미 빡이 이만큼 쳐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 나 오늘 파킹 티켓 받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하니까 네가 그 대시보드에 그 파킹 퍼밋 그러니까 주차 그 한 달 주차 퍼밋 주차권 그거를 올려놔야 되는데 안 올려놔서 그렇다. 그럼 저로서는 황당한 거죠. 아이 오케이 알겠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어제 이메일을 보냈고 너도 너라고 하면 그 관리자 사람이에요. 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너도 내가 보낸 이메일에서 이 주차장이 전부 다 몇 대가 털린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주차권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 주차권 다 온전하게 디스플레이 돼 있었던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냥 똑같이 정말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 반복을 해요. 네가 그 대시보드에 파킹 퍼밋을 안 올려줘서 그렇다. 주차권을 안 올려줘서 그렇다.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 들어봐. 너 어제 이메일을 내가 보낸 거 받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이메일 보냈다고 했지? 주차장에 있던 차들 다 털렸지? 그럼 그 털린 차들한테서는 최소한 주차권이 딱 대시보드에 올려있지 않아도 털린 차들이니까 주차권도 도난을 당했을 수가 있구나 라고 로지컬리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은 똑같이 주차권이 대시보드에 있지 않아서 파킹 우리가 벌금을 줬다. 그 얘기만 진짜 미친 같이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이 사이클을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제가 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너희 회사한테 페이를 한 게 다 있고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근데 파킹 티켓을 나한테 준 거는 내가 돈을 전부 다 냈다는 걸 서로 아는 상황에서 그럼 벌금을 나한테 준 거는 오류이니까 취소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네가 어제 보낸 메일에서 그러면은 너의 주차권이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시보드에 올려놓지 못할 것 같다라고 미리 나한테 언지를 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개소리라는 거를 좀 인지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 보낸 이메일에서 주차권 언급을 했어야 된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그러면 컨텍스트상 그러니까 문맥상 당연히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상황이야. 아니면 내가 뭐 차를 한 2, 3일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운전을 안 했을 상황이야. 그리고 며칠 뒤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와서 내 차가 브로큰 인투 됐다는 걸 봤어. 브로큰 인투 됐다는 거는 뭐 차가 이렇게 차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브로큰 인투 됐다는 그 차를 부시고 들어와서 도난을 한?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나한테 파킹 티켓을 한 10장 주면은 그거는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얘가 아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한 몇 초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설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겨서 약간 이렇게 실소를 터뜨렸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전화통화를 한 30분, 40분 하다가 그냥 돈 냈어요. 이 시롬이랑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내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돈을 냈어요. 물론 여기도 소비자 보호단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신고를 해서 막 이렇게 절차 밟아가지고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막 이거 보상 절차도 다 따라야 되고 엄청 귀찮잖아요. 이게 파킹 티켓 한 몇십 불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안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엄청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이런 진짜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이 종종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마인드셋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당연히 완전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다른 얘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는 뭐 식당이나 그런 바를 가든 볼링장을 가든 그런 데서는 그렇게 손님을 먼저 뭔가 우대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나마 팁을 주는 곳은 레스토랑 서버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용실 이런 데나.
얘네들이 팁으로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서비스가 꽤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비스를 잘 안 해주면 팁을 안 줄 테니까 자기한테.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주차장 서비스 같은데 아니면 코스트코 타이어 센터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사람들은 팁으로 벌어먹거나 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일을 뭐같이 해도 뭘 잘리지 않는 한 월급만 또 꼬박꼬박 나오면은 뭐 who cares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본인 신경에 거슬리면은 꼬장 부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손님들이 먼저 막 웃으면서 살갑게 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니 당연히 인간 대 인간이면 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손님들이 엄청 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 기분이 언짢으면은 그냥 나 안 팔아?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장이 아니라도 그냥 알바라도. 그런데 반대로 또 내가 손님인데 먼저 되게 살갑게 해주고 아유 오늘 어땠어? 나 셔츠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나이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뭐 직원 디스카운트 입력 코드 넣어가지고 깎아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이런 대접받는 손님, 내가 왜냐면 돈을 쓰는 거니까 대접받은 손님의 마인드셋을 없애는데 꽤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먼저 되게 살갑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려고 overly 좀 과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적응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적응을 한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그런 주차장 회사와의 일화를 토대로 미국에서의 손님이 왕이 아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으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